님, 서울 양평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오전에 답변하시면서 특혜 의혹은 전혀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신념을 가지실 정도면은 충분히 사실관계 숙지하고 검토하셨다는 의미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장관님 취임 전의 일이어서 제가 당시 도로국장님께 이걸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자세히 보셨다고 하니 장관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청장님도 발언 때 같이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오래된 일이니까 좀 기억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처가는 양평군 강상면에 크게 두 덩어리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오른편 지도에 A라고 표시된 곳인데요. 남한 강변에 있는 공흥지구처럼 개발하기 좋은 야트막한 아주 좋은 예쁜 땅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도에 B라고 표시된 부분인데 중부내륙고속도로 왼쪽에 딱 달라붙어 있는 산비탈, 가파른 땅입니다. 작년에 국토부는 이 산비탈 땅에 대해서 비탈져서 어떤 용도로도 개발이 어렵다. 그래서 고속도로 종점이 아니라 다른 할아버지가 와도 이익을 얻을 게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 처가는 아무런 이익을 보는 게 없다. 여전히 유효합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당시에 국토부의 말을 듣고 이 산비탈 땅이 개발이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쁜 땅만 놓고 계속 질문을 했었습니다. 아파트나 호텔이 들어선다고 하면은 교통 호재로 인해서 가치 상승이 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당시에 놓친 게 있었습니다. 국토부가 얘기해 주지 않은 것. 바로 이 고속도로 종점이 한 번 변경된 것이 아니라 두 번 변경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용역사는 용역을 수주하자마자 곧장 변경 노선을 그리는데 준비 파일 8가지 버전에서부터 착수보고의 보고자료까지 모두 종점은 남양평 IC에 붙이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장관님, 최종 공개된 대안노선 종점이 남양평 IC 아니죠? 네,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슬라이드. 근데 착수보고 28일 후에 갑자기 종점이 한 번 더 바뀝니다. 남양평 IC보다 한 1.3km 위에 있는 새로운 지점입니다. 대안 1이라고 되어 있는 파란색 노선인데요. 이게 최종적으로 발표된 대안입니다. 이 대안의 종점 부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종점의 램프 부분이 정확하게 대통령 처가 소유의 산비탈 땅과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IC에 직접 붙이는 안이 폐기되고 대통령 처가 땅에 마치 자를 대고 이은 것처럼 정확히 자로 잰 듯이 연결이 됩니다. 장관님, 이렇게 되면 대통령 처가는 토지 보상을 받게 되는 건가요? 노선 내용에 따라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처음 합니다. 예. 이런 것도 검토를 안 해보시고 신념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산비탈 땅에 고속도로 할아버지 생겨도 대통령 처가는 전혀 이익 볼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국토부 답변은 거짓말인 거죠? 저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게 제가 속은 거라는 거를. 청장님, 이거 거짓말이었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기에 그 JCT에 붙는 땅은 짧게 얘기해 주시죠. 저 땅은 실질적으로 이제 일부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누구 땅인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란이 됐을 때 이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자, 청장님. 고속도로랑 겹치는 토지뿐만 아니라 붙어있는 나머지 땅도 같이 수용해달라고 할 수 있죠.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맞습니까? yes or no로 짧게. 붙어있는 모든 땅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부 청장님, 좀 이따 길게 얘기하시고요. 이게, 설마, 대통령 장모랑 천안 되시는 분들 이런 토지 보상금까지 노리고 움직였을까 이렇게 의구심이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합리적 정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사진은 작년 7월 특혜 의혹 당시에 처가 소유 산비탈 땅에서 키우고 있던 흑염소와 칠면조입니다. 당시 뉴스에도 나온 사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와 처남이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아니고 흑염소 건강원 하시는 분들도 아닌데 왜 여기서 흑염소랑 칠면조 키우고 있었을까요, 장관님? 혹시 아시나요? 아는 바 없습니다. 힌트. 이분들이 전문적인 부동산 개발업자입니다. 이런 토지 보상 같은 거는 누룽지까지 박박 긁는 기술이 있는 분들이에요. 보상받을 토지에 가축을 키우고 있으면 추가 보상을 받게 되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가족분들은 능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듯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부담금 줄여보려고 지금 재판받고 계신 분들이고요.
중부내륙 고속도로 보상을 받을 때 이것보다 더한 필지 분할을 하고 용도 변경을 해서 보상금을 최대로 받아내신 분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흑염소랑 칠면조 키워서 종점 가장 유리한 지점으로 바꾸고 종점 변경 비대하게 된 때부터 이렇게 해서 보상금 맥시멈으로 챙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장관님 생각 어떠세요? 그 생각을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아까 장관으로서 현황도 파악하고 현장도 가보고 또 여러 그 기록도 보고 해서 저는 그런 특혜나 의혹이 없었다는 데 대해서 확신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 직원들로부터 보고 또 제가 그동안에 경험해온 국토부 관련 공무원 30년의 경험 이런 걸 해서 적어도 국가의 도로 노선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누군가 특정인의 이해 때문에 흔적도 없이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그런 개인적인 믿음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뭐 이 정언을 하거나 또 그런 심정적인 또 합리적인 의심 말고 객관적인 사실 거기 되는 요즘 흔히 나오는 녹취록이나 이런 거 하나 제출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도로 노선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 이런 오비락적인 오해가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도로 행정은 그렇게 신뢰하시는 부분으로 가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 특혜 의혹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이런 의심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 김건희 여사 일가는 한 푼도 이익을 보는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 의혹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해온 국토부가 결국 토지보상금을 받는다는 이 사실은 근데 고속도로에 무슨 일부 조금 땅이 아마 저렇게 되면 아마 지형으로 봐서 교각이라든지 뭐 또 절토를 해야 될 테인데요. 그 보상금 조금 받는 것이 그렇게 크게 무슨 이 도움이 될까 하는 건 사실은 저도 의원님 질의에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다시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게 조사를 해보고 검토해보신다. 상당히 비탈도 있는 땅이던데요. 그 땅이 상당히 평지가 아니고 굉장히 경사가 있는 그 산지라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 땅에 뭐 일부 보상을 조금 받는데 얼마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게 그렇게 큰 돈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것 때문에 없는 쓰레기 땅에 토지 보상금 받고 엑시트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얘기하는 거고요. 장관님 오늘 처음 들으셨다고 하니까 이렇게 즉답하지 마시고 이런 의혹을 제기했으면 조사해보고 검토하시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사는 모르겠지만 검토는 다시 해보고 현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장관님 마지막 날입니다. 네. 국정감사 첫날 제가 이런 내용의 질의를 했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2번 변경됐는데 두 번째 변경할 때 원래 IC에 붙이기로 했던 종점을 대통령 처가 땅 쪽으로 옮겼다. 그래서 대통령 처가는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토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땅에서 흑염소와 칠면조까지 키우고 있었던 걸 보면 미리 정보를 알고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랬고요. 장관님께서는 보상금 큰 돈도 아닐 텐데 설마 그 보상금 받으려고 종점에 손댔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고 슬라이드. 같은 날 여당 의원님 질의에 답하시면서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노선을 기준으로 하면 처가 땅과 고속도로가 아주 근소하게 안 겹치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래서 당연히 보상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네, 의원님 질의하셨을 때는 제가 이 내용을 충분히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었고요. 질의 이후에 확인을 하니까 아마 따로 설명드렸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입니다. 예. 제가 지금부터 첫 번째, 대안 노선으로 추진될 경우에 처가 땅이 보상 대상이 된다는 거. 두 번째, 대통령의 처갓집 식구분들이 크던 작던 토지 보상금에는 늘 진심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랬을 거라는 점, 이 두 가지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상 대상이 맞는가. 국토부가 의원실로 세부 노선 자료를 제출하셨고요. 슬라이드. 근데 감사하게도 이 제출받은 노선도를 보니까 확실하게 보상 대상이 된다는 확신을 제가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화면에 보라색 부분이 처가 땅이고요. 산비탈이라 매매 자체가 어려운 땅입니다. 빨간색 두 줄로 표시된 선이 대안 노선인데요. 국토부가 이제 저 그림을 가져와서 처가 땅과 미세하게 비껴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제출받은 노선도를 그대로 위성지도에 옮겼습니다. 좌표를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대입했고요. 자, 빨간색 대안 노선이 하얀색 선과 교차하는 것이 보이실까요? 하얀색과 빨간색이 교차하는 부분 보이시죠? 네. 이 하얀색 선은 대통령 처가 땅을 위해 만들어져 있었던 기존의 진출입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없으면 이 땅은 완전히 맹지가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
실제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은 저 빨간색 부분이 종점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당연히 바로 밑에 있는 작은 도로는 폐쇄되겠죠. 제가 국토부 실무진과 도로공사 실무진에 확인했을 때도 대한노선 신설되면 이 진출입로는 폐쇄될 것이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되면 다음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뭐 맹지라서 보상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실 의도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슬라이드. 그리고, 예. 네, 일단 한번 보셔요. 토지보상법 74조.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해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해진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시행령 39조 1항 3호. 공익사업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해지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도로 없어지면 맹지가 되는 처가 땅은 당연히 토지 수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교통이 두절되니까요. 당연히 보상 대상이죠. 정의원 이소영 의원님, 아까 질의 중에 제가 참 장관으로 답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진심이고 이런 말씀하신 건 네, 상당히 장관님, 좀 근데 거북한 끝나고 질의시고 그리고 충분히 토지 답변하실 수 보상을 있는 하면 이렇게 되면 만약에 그 땅이 장관님, 맹지가 된다면 저는 대체 도로를 7분밖에 만드는 건 없고 포함이 장관님은 됩니다. 답변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중간에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자, 슬라이드. 도로공사에 확인해 보니까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서 기존 도로가 폐쇄되고 잔여지 보상을 받은 사례가 6년 동안만 190건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대통령 처가는 이 부근에 확인된 것만 7,24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땅들이 토지 보상으로이 아니면 매매하기가 어려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매수자도 없고 재산세만 나가는데 기왕 고속도로 오는 김에 내 땅도 처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보상을 노리고 종점을 여기로 붙였다는 거에 증거는 지난번에 보여드린 흑염소와 칠면조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이번에 가보니까 여기서 양봉도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게 양봉통이고요. 흑염소, 칠면조, 꿀벌 이 세 가지 동물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셋 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보상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충분히 증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보상금 몇 푼 받으려고 과연 이런 일을 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저는 장관님께서 이 최은순 씨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셔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이나 저 같은 일반인들과는 정말로 다른 분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알려드릴게요. 자, 슬라이드.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는 2001년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제리 일대 토지를 매수합니다. 불과 1년 후인 2002년 철도청에 토지가 수용됩니다. 복선전철 사업에 이 토지가 편입되거든요.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1년 전에 땅을 샀을까? 다음 슬라이드. 바로 옆에 땅입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2004년에 나머지 땅이 LH에 수용됩니다. 아산 신도시 개발 사업에 토지가 편입된 건데 배방읍 개발되는 타이밍 굉장히 잘 알고 들어간 것 같죠? 이때 LH한테 받은 토지 보상금 다음 슬라이드. 129억 원입니다. 토지 보상 사례는 양평군에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지금 종점이 붙는 양평군 병산리의 다른 땅입니다. 장모 최은순 씨는 상속받아서 가지고 있었던 땅을 굳이 2003년에 지목 변경을 합니다. 임야에서 대지로. 대지가 훨씬 가치가 높죠. 그리고 2004년에는 필지 분할을 합니다. 보상금 많이 받기 위해서 주로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딱 바로 다음 해인 2005년에 국토부에 의해서 수용이 됩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하면서 이 땅이 편입됐기 때문이죠. 최은순 씨는 보상받기 가장 좋은 컨디션에서 보상금을 받았는데 어떻게 미리 안 것처럼 이렇게 1, 2년 전에 작업을 했던 것인지 저는 매우 신기합니다. 저는 전문 용어로 이런 분들 선수라고 부른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은 보상금이라도 놓치지 않고 국가 SOC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엄청난 정보력으로 미리 움직여서 땅을 사거나 최적의 보상 컨디션으로 만들어서 보상금을 받고 그걸로 부자가 된 분들을 보상금 선수라고 합니다. 이래도 설마 푼돈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장관님 아직 30초 남았는데 장모 최은순 씨는 과거에 국세청이 발표한 부동산 투기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적이 있는 분이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은 LH 도로공사 철도공단에 확인하시면 바로 알 수 있는 팩트입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가족이 되셨고요. 아시다시피 지방군청 공무원 인맥까지 동원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취하던 분들인데 어마무시한 대통령 사위 권력을 이용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 네, 종려는 이소영 의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거론하신 분은 좀 개인적으로 모르시는 분이지만 적어도 제가 30년, 40년 근무한 이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이런 외압의 노선을 바꾸고 해주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믿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게 했던 양평 사건, 길 가는 애도 다른 양평에 뜨거울 때 누군가가 나와서 뭘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런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 이송영 의원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상상력 또는 추론을 하시는 것일 뿐이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수수이 누누이 발생했지만 우리가 도로공사를 할 때 설계하는 업체가 대안 노선을 찾도록 우리가 정해져 있는 이 과업지서에 이미 교과서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타 제도가 29년인가 09년인가 생겼는데 그 예타 제도 이후에 총 24건의 사업에 대해서 노선 재검토가 설계 과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중에 무려 24건 중에 14건이 노선이 변경이 됐고요. 변경된 노선이 변경된 14건들의 평균 변경률이 무려 77%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이 그냥 어쩌다가 생긴 아주 예외적인 일이 아니고 설계하는 업체가 들어가서 정말 설계 기술자 입장에서 예타는 이코노미스트들이 하는 겁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이 그 숫자를 갖고 한 예타를 받아보고 엔지니어적인 입장에서 정말 들어가서 최적대한 노선을 찾도록 과업지휘서에 되어 있고 그 과업지휘서는 지난 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정말 기술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설계를 대안을 찾은 것이지 이런 일 때문에 찾아서 알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맹지 문제는 저도 85년에 건설부 입사해서부터 보상 법도 만들고 실무도 담당해 봤는데 이런 것 같으면 교각을 채워서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맹지가 될 것 같으면 진입도를 만들어 주든지 하는 것이 훨씬 보상비보다 싸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담당 공무원이 다칩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소영 의원님께서 지나치게 좀 과다 걱정을 하신 것 같고 이 실무를 아는 행정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그 7,000평이나 되는 땅이 이 보상금을 받도록 그렇게 도로 설계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작년에 원희룡 장관님께서도 다 똑같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그것이 진실에 가까우니까 원장님도 이야기하고 저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감자료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맹지인데 도로 추가로 개선해 준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할 걸 대신해 저도 좀 해고 싶어요. 확인했습니다. 여기 무슨 도로를 만듭니까? 교각으로 연결하면 그 밑에 있는 땅에 어떻게 그 도로를 만들 수가 있겠어요?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것인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명태규 씨처럼 무슨 텔레그램 캡처라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녹취록이랑 텔레그램 캡처 없다고 해서 없는 사실은 아닙니다. 녹취록 텔레그램 캡처 외에 모든 증거가 지금 나왔고 모든 정황이 떼어 맞춰지는데 녹취록 의원님 말씀대로 정황을 끼워 맞추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님